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지게차 필기 최신 문제 2019년 보건 문제입니다. 2회차. 먼저 1회차 강의 띄워놨고요. 2회차 1번에서 20번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합격 기원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엔진에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행정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정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엔진에서 연소실의 행정 묻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익혀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그림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상사점과 하사점 이렇게 돼 있죠. 연소실 내부에 상사점과 하사점. 피스톤이 제일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또 제일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를 상사점,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피스톤의 길이 틀렸죠? 2번 실린더 벽의 상하 길이, 실린더 길이가 아닙니다. 3.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총 면적, 면적 아니죠. 4번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이해는 자동으로 됩니다.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거리가 행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라지에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라지에터 캡의 스프링은 압력 밸브, 부압 밸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우측에 그림이 있는데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압력 밸브를 확대해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서머스타트 수온 조절기입니다. 요거하고 틀린데 두 개를 혼동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기 1번 냉각수 비등점이 높아진다. 비등점이 높아지는 것은 라지에터 캡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비등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정상적인 거고요. 보기 2번 냉각수 순환이 불량해진다. 말씀드렸지만 냉각수 순환에 관련된 것은 수온 조절기, 서머스타트 이 부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아니고요. 보기 3번 냉각수 순환이 빨라진다. 이 부분도 서머스타트가 빨리 열리느냐 늦게 열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기 때문에 라지에터 캡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자,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진다.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진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압력 밸브의 주작용은 냉각수의 비등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압력 밸브 스프링이 파손되거나 장력이 약해지면 비등점이 낮아져 엔진이 과열되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죠. 냉각수 비등점을 상승시키는 것을 압력 밸브 스프링이 파손되거나 장력이 약해지면 비등점이 낮아진다. 비등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빨리 끓으면 엔진이 빨리 과열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실린더의 내경이 행정보다 작은 엔진을 무엇이라 하는가? 실린더의 내경과 행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린더의 내경이 행정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실린더의 내경이 행정보다 작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행정입니다. 행정이 긴 거죠. 장행정. 지금 맨 처음에 있는 거 요거는 실린더가 내경이 행정보다 길죠. 이거는 이제 행정이 짧죠. 이건 단행정입니다. 여기는 단행정.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정방행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건 없고요. 행정이 기냐 행정이 작으냐에 따라서 장행정이냐 단행정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짧은 경우에 행정이 짧은 경우에 이제 폭발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휘발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쓰고 압력을 줘야 되는 경우에는 행정을 좀 크게 해서 압력을 높여서 폭발력을 크게 하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장행정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엔진 오일의 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엔진 오일과 관련 없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엔진 오일, 자 보기 1 볼까요? 오일 제거 작용. 엔진 오일이 오일 제거 작용하는 게 아니죠. 엔진 오일은 오일을 묻혀서 엔진에 묻혀서 부식이라든지 마찰을 없애는 것이 엔진 오일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 냉각작용, 엔진 오일의 냉각작용도 일부 조금 합니다. 3번 응력 분산작용, 이것도 조금 하고요. 방청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밑에 주석을 잠깐 읽어보면요. 윤활유의 주요 기능은 기밀작용, 밀봉작용입니다. 방청작용, 부식 방지작용, 냉각작용, 마찰 및 마멸 방지작용, 응력 분산작용, 세척작용 등이 있다. 이렇게 달아놨죠. 이 정도는 익혀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 유압식 밸브 리프트의 장점이 아닌 것은 유압식 밸브 리프트의 장점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유압식 밸브 리프트는 장력 조정, 그 밸브 간극 조정을 유압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잠깐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 밸브가 있고요. 여기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의 간극 조정, 스프링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힘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이 유압 장치가 요 미세한 간극을 조절을 해줍니다. 미세한 간극을 조절해줘서 밸브 간극을 점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니까요.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밸브 개폐 시기가 정확해지겠죠. 작동이 조용하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죠. 3번 오일이 완충작용하므로 밸브 개폐 기구의 내구성이 향상된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밸브 기구의 구조가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거는 장점은 아니고 단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징은 특징인데 단점. 5번 윤활 장치가 고장이 나면 엔진 작동이 정지된다. 요게 고장이 나면 엔진이 정지가 된다. 이것도 이제 단점이 되겠죠. 자, 보기 1번 밸브 간극 조정은 자동으로 조절된다. 네, 맞습니다. 장점입니다. 보기 2번 밸브 개폐 시기가 정확하다. 네, 이것도 장점이죠. 3번 밸브 구조가 간단하다. 간단하지가 않죠.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거 요거 자체가 틀렸죠. 네, 그 다음에 보기 4번 밸브 기구의 내구성이 좋다. 네, 이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디젤 엔진 연료장치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연료장치 구성품을 물어봤습니다. 1. 보기 1번 예열 플러그. 네, 이게 정답인데 예열 플러그는 시동 보조 장치입니다. 시동 보조 장치지 연료 장치가 아니죠. 요거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익혀놓으시기 바라고요. 보기 2번 분사 노즐. 분사 노즐. 3번 연료 공급 펌프. 4번 연료 여과기. 요거는 엔진 연료 장치의 하나입니다. 부속품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짓는 인자가 아닌 것은 축전지 용량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일단 1번 축전지 용량 1번 1번은 이제 용량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 충전된 축전지를 일정의 전류로 연속 방전하여 방전 종지 전압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을 축전지 용량이라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에 보면 전해액의 온도가 높으면 용량은 증가한다. 3번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형상 및 극판의 수에 의해 좌우된다. 4번 용량은 전해액의 비중, 전해액의 온도 및 전해액 양에 의해 좌우된다. 5번 용량은 경리판의 재질, 경리판의 형상 및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6번 용량은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전지에 관한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요 7번 문제도 보면 보기 1번에 보면 셀당 극판수, 극판이 크기나 수에 의해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극판 수도 관련이 있습니다. 극판의 크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3번 보기 3번에 보면 단자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단자의 크기 뭐 크다고 축전지 용량이 커지는 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기를 잘 보시면 상식적으로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외워두시기보다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기 4의 전해액의 양이 크면 용량이 크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교류 발전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교류 발전기의 장점.
우측에 보시면 제가 7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그 중에서 1번과 2번, 5번은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인용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진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속도 변화에 따른 적용 범위가 크고 소형 경량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점입니다. 2번, 저속에서도 충전 가능한 출력 잔압이 발생한다. 네, 이것도 중요하고요. 3번, 실리콘 다이오드 정류함으로 전기적 용량이 크다. 4번, 블러시 수명이 길고 전압 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뭐 다 좋은 얘기죠. 예, 교류 발전기 장점이니까 좋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5번, 정류자를 두지 않아 풀리비를 크게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5번은 꼭 외워두시고 나머지 3번, 4번, 6번, 7번은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출력이 크고 고속 회전에 잘 견딘다. 7번, 실리콘 다이오드 사용하기 때문에 정류 특성이 좋다. 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장점이니까 반드시 1번, 2번, 5번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보기 1번, 소형 경량이다. 네, 맞죠? 이 저속 시 충전 특성이 양호하다. 네, 맞죠? 이게 1번, 2번, 5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3번, 정류자를 두지 않아 풀리비를 작게 할 수 있다. 작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크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함으로 전기적 용량이 크다. 네. 예, 장점 이런 건 좋은 거는 맞는 거고 나쁜 거는 틀린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 3번 같은 경우에 정류자를 두지 않아 풀리비를 작게 할 수 있다. 좋은 거 같잖아요. 여기 헷갈리니까 이렇게 문제를 자주 냅니다.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장점 중에 1번, 2번, 5번 꼭 외워놓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 AC 발전기에서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고정자입니다. 고정자는 스테이터. 스테이터. 제가 우측에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삽입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기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여기에 스테이터만 따로 빼서 고정자입니다.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에 전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굳이 이 작동 원리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 풀 수 있는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스테이터다. 네, 스테이터는 지금 여기 스테이터 요 부분이다. 로터는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 네,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밑에 주석 달아놓은 거 한번 읽겠습니다. 교류 발전기는 전류를 발생하는 스테이터, 네, 지금 말씀드린 스테이터,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되는 로터, 네, 스타트 코일에서 발생하는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다이오드, 네,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하는 슬립링과 블러시, 엔드프레임 등으로 되어 있다. 네, 이 정도만 밑에 외워놓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전류가 발생되는 곳이냐? 이거는 단골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테이터가 고정자입니다. 스테이터라고 나올 수도 있고 고정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터를 회전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쓰느냐 영어로 쓰는 차이인데 같은 말입니다.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건설기계 엔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동 키는 겁니다. 시동. 그렇게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기동 전동기 정기적 부하를 담당한다. 네.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른 거 뭐 주행 중에 등화 장치, 전기 부하, 점화 장치 그런 거 아닙니다.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동 중에 기동 장치를 키는 거, 정기적 부하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 스타트 모터를 돌리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걸 보시고 밑에 주석 달아놓은 거 한번 읽겠습니다. 축전지의 역할은 엔진을 시동할 때 전원 공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2번 발전기가 고장일 때 일시적인 전원, 일시적이죠. 일시적인 전원을 공급한다. 발전기가 고장이 아닐 때는 모든 전기는 발전기에서 다 갑니다. 라이트라든지 모든 다른 전원 장치에 발전기에서 다 공급해 줍니다. 3번 발전기 출력과 부하의 불균형을 조절한다. 발전기가 잠깐 발전을 못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잠깐씩 하는 거지, 모든 전력은 발전기가 다 공급을 하고 배터리는 시동 킬 때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안전 표시의 종류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에 달아놨습니다. 밑에 도로교통 안내, 도로교통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도로교통 안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린 정답입니다. 자, 보시면 교통 표지에는 주의, 규제, 지시, 안내, 교통, 도로교통 안내, 교통이 있죠? 틀렸습니다. 교통 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도로교통 안내 없죠? 그래서 답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답이고요. 보기 3번 주의, 규제, 지시, 안내, 보조 표시로 되어 있다. 도로교통 안내. 안내 있죠? 안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기 4번 교통안전 표시는 주의, 규제, 안내 있어서 안 됩니다. 통행 있어서 안 됩니다. 요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팁입니다. 도로교통 안내가 들어가면 답에서 빼시면 됩니다. 올바른 지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 표시라는 게 없고요. 교통 표시라는 것도 없고 통행 표시라는 것도 없고 안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지칭이 없고요. 주의 표시, 규제 표시, 지시 표시, 안내 표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내 꼭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없습니다. 도로교통 안내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기계 높이 정의로 옳은 것은 건설기계의 높이, 뭐 길이 뭐 이런 거 가끔 물어보는데 요거는 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2번 그대로 외워주시고요.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 바닥,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건설기계 높이입니다. 작업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때 작업장치를 들었을 때 최고 높이 뭐 이거는 건설기계의 높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자체 작업장치가 아닌 기계의 높이의 수평거리, 수평, 수직 이렇게 해서 높이를 따지고요. 길이는 작업장치를 포함합니다. 길이는 작업장치 끝에서부터 차체 끝까지 여기까지가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길이가 되고요. 바퀴와 바퀴 사이는 이제 축거라고 하죠. 축거.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되겠죠. 여기서부터 바퀴까지 여기가 높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 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입니다.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 최단거리,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는 도로교통법도 물어봅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기 1번 밤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전조등을 계속 하향했다. 전조등 하향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보기 2번 낮에 어두운 터널 속을 통과할 때 전조등을 켰다. 위반한 거 아닙니다. 3번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10m 지점에 주차하였다. 맞습니다. 13번 노면이 얼어붙은 곳에서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게 틀린 경우죠. 노면이 얼어붙었을 경우에는 50%,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00분의 20이냐, 100분의 50이냐. 노면이 얼어붙었을 경우에 눈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100분의 50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건설기계 관리법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1차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기계를 처음에 구매를 해서 임시번호판이 달리죠.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운행을 했다는 것은 뭐 영업을 했다든지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반드시 정식 번호판을 달고 난 뒤에 운행을 해야 됩니다. 임시 번호판을 들고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정식 번호판을 달러 가는 길이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작업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네,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아니한 자. 2. 등록 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번호표를 새기지 아니한 자. 3. 등록 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등록 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5. 등록 번호의 색인 명령을 위반한 자. 6.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7.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 번호표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등록 번호표.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등록 번호표.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운행을 한다든지 건설기계 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자. 뭐 요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외우시는 게 편리하실 것입니다. 14번의 답은 4번 100만 원입니다. 외워놓으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15.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일종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력에 관한 문제인데 자 밑에 주석 달아놓은 걸 잠깐 보시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입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두 눈 시력이 각각 0.5, 각각 0.5, 0.6 뭐 상관없는데 두 눈을 같이 떴을 경우에는 0.8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시력이 0.8, 수직시야 120, 수평시야 120, 중심시야 뭐 20, 반명이 없는 색채, 적, 녹, 황새, 색채 식별이 가능할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0.8, 0.5를 물어보는 문제 같습니다. 보기 1번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인 이상인 사람 받을 수 있죠. 각각 0.5 이상이니까. 2. 대형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55dB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dB. 3.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젠 시력이 0.1인 사람. 0.1인 사람은 안 되죠. 0.1이면 너무 시력이 안 좋습니다. 붉은색, 보기 4번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6. 건설기계에서 등록의 갱정은 어느 때 하는가? 등록의 갱정을 물어봤는데 갱정이란 말 뜻부터 갱정은 틀린 것을 바르게 잡는 걸 갱정이라고 합니다. 갱생, 갱정 뭐 그러죠. 갱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서류가 조금 내가 잘못 떴다. 이를 써야 되는데 이를 썼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본인이 스스로 수정을 해서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기 1번 등록을 행한 후 그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할 때 갱정. 요거죠. 자기가 신고를 했는데 등록을 했는데 잘못 신고, 잘못 등록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다시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을 행한 후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면 다시 소유권 이전을 다 하는 거고, 등록지가 변경되었을 땐 변경 신고를 하는 거고요. 소재지 변동되었을 때 다 아닙니다. 착오 또는 누락에 의해서 잘못 신고했을 때 갱정을 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거는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한 내용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건설기계를 버린 사람, 남의 땅에다가 버린 사람을 1,000만 원 이하,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대로 17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대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매용 건설 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매매용은 팔려고 매장에 갖다 놨던 것을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폐기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예, 폐차시켜 놨는데 폐차시켰다고 해놓고 또 사용하거나 폐차를 안 하고 폐차를 시켰다고 서류를 거짓으로 만든다거나 이럴 때 1년 1,000만 원. 그 다음에 3번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변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네, 이것도 2번이랑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4번 건설기계 조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네, 무면허죠. 네, 무면허. 5번 건설기계 조정 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네, 여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도 무면허입니다. 무면허가 않는 거니까 이것도 1,000만 원. 6번 소형 건설기계 조정에 관한 교육 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요거는 4번, 5번은 운전자에 관한 벌금이고요. 6번은 발급해준 자, 학원이나 학교에 대해서 관청에서 실수라기보다는 일부러 이런 것을 거짓으로 발급을 했을 경우에 벌금이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고요. 7번 건설기계 조정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조정한 자. 무면허죠. 이것도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무면허일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는 8.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 건설기계 타인의 토지에 가끔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 다음의 도로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도로 표지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교차로고 내부순환로, 농수산 시장로 이렇게 돼 있고 도로명도 돼 있고요. 이거는 도로명 등을 예고해주는 도로명 예고 표시다. 도로명 예고 표시다. 맞습니다. 보기 2번에 정답이고요. 그냥 보기 1번에 도로명 등을 나타내는 도로명 표시이다. 도로명만 나타내지는 건 아니죠. 예고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도로의 흐름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해 진행 방향의 차로를 안내하는 지정의 표시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 문제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적지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이다. 이정표시이다. 아닙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 도로명 등을 예고해주는 도로명 예고 표지다. 이 도로명 표지를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19. 건설기계 관리 법령에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 변경 및 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이나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종 변경. 예를 들어 기중기를 포크레인으로 바꾼다든지 포크레인을 굴착기를 지게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기종 변경 안 되고, 그 다음에 용량 변경 3톤을 5톤으로 바꾼다든지 10인승을 15인승으로 바꾼다든지 요게 두 가지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렇게 외워 놓으시면 되고요. 구조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이걸 다 일일이 다 외우실 수는 없으니까 안 되는 것만 외우십시오. 안 되는 것만. 기종 변경과 용량을 늘리는 거. 이 두 가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보기 1번 기종 변경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원동기 형식 변경. 원동기 형식 변경 바꿀 수 있습니다. 원동기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유압장치 형식 변경. 유압장치 좋은 신품 나오면 바꿔 낄 수 있어요. 상관없고요. 동력 전달 장치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들이 자꾸 나오니까 부속 갈아 낄 수 있는데 기종 변경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톤짜리를 5톤짜리로 바꾼다. 안 됩니다. 그 두 개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시 도지사로부터 등록 번호표 제작 통지 등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 번호표 제작자에게 제작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3일입니다. 요거는 20번은 그대로 그냥 익혀 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드릴 게 없고, 며칠 내에 제작 신청을 해야 되는가? 예, 3일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